지명 수배범은 누구일까요? 오른쪽 여자예요. 포스터 사진과 같은 점이 있어요. 신분 도용자는 누구일까요? 오른쪽 남자예요. 그의 진짜 신분증은 가방에서 삐져나와 있어요. 그가 가짜 신분증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가짜는 누구일까요? 왼쪽 여자예요. 여자는 대본을 거꾸로 읽고 있어요. 배우인 척하고 있을 뿐이라는 거죠. 누가 진짜 도둑일까요? 두 남자 모두 도둑이에요. 한 남자가 여자의 주의를 끄는 동안 다른 남자가 여자의 전화기를 훔치려고 해요. 부유한 사업가 윌슨 씨의 유언장이 도난당했습니다. 그때 집에는 윌슨 씨의 아내, 요리사, 집사, 가정부, 정원사 5명이 있었어요. 모두 형사에게 그날 저녁에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말했어요. 윌슨 부인은 벽난로 옆에 앉아서 술을 놓고 있었어요. 요리사는 아침을 만들고 있었어요. 집사는 거실에서 여러 명의 일꾼들을 감독하고 있었어요. 가정부는 복도에서 바닥을 쓸고 있었어요. 정원사는 온실의 식물에 물을 주고 있었습니다. 이 대화가 끝나자마자 형사는 도둑을 체포했습니다. 누가 범인이고 형사는 어떻게 그것을 알아냈을까요? 요리사가 도둑이에요. 그는 아침을 준비하고 있었다고 했지만 사건은 저녁에 발생했어요. 릴리는 꽃가게를 운영했어요. 어느 날 경찰로부터 전화가 왔어요. 경찰은 릴리의 가게에 도둑이 들었다고 말했어요. 릴리가 가게에 도착했을 때 유리 조각들이 가게 근처 땅바닥에 흩어져 있었고 가게 안에 있는 화분과 화초들이 부서져 있었어요. 경찰은 3명의 용의자를 신문했습니다. 릴리의 전 남편인 제이콥은 서둘러서 가게 앞을 지나가느라 유리창이 깨진 걸 알아차리지 못했어요. 경찰이 제게 전화를 했을 때 비로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았어요. 릴리의 친구 카밀은 이렇게 말했어요. 릴리가 가게에서 뭔가를 도와달라고 부탁했어요. 제가 도착했을 때는 이미 모든 것이 부서져 있었어요. 제가 즉시 경찰에 신고했어요. 릴리의 전 직장 동료인 매트는 근처를 걷고 있는데 누군가가 창문을 깨고 가게로 몰래 들어가는 걸 봤어요. 휴대전화를 집에 두고 와서 경찰서로 달려갔어요. 누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지 추측할 수 있나요? 매트가 거짓말을 하고 있어요. 유리 파편이 땅에 떨어져 있었는데 이것은 범인이 창문을 안에서 깨야 했다는 걸 의미합니다. 잠깐 쉬어가죠. 이번에 여러분은 빨리 생각해야 해요. 메리의 엄마는 4명의 딸이 있어요. 첫째 이름은 4월이, 둘째는 5월이, 셋째는 6월이에요. 그럼 넷째 딸의 이름은 뭘까요? 당연히 메리죠. 이 목록에서 나머지와 다른 사람은 누구일까요? 나폴레옹 보나파르트, 엘리자베스 여왕, 윌리엄 셰익스피어, 셜록 홈즈, 아리스토텔레스, 크리스토퍼 콜럼버스, 도널드 트럼프. 셜록 홈즈예요. 그는 목록에서 유일한 허구의 인물이에요. 8명의 소녀들이 집 안에 있고 각각 무언가로 바쁩니다. 첫 번째 소녀는 저녁을 요리하고 있어요. 두 번째는 벽난로에 불을 붙이고 있어요. 세 번째 소녀는 체스를 하고 있어요. 네 번째는 책을 읽고 있어요. 다섯 번째 소녀는 그림을 그리고 있어요. 여섯 번째는 집 청소를 하고 있어요. 일곱 번째 소녀는 화분에 물을 주고 있어요. 여덟 번째 소녀는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세 번째 소녀와 함께 체스를 두고 있어요. 한 여성은 1850년에 40살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1860년에 그 여자는 30살이었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죠? 이것은 1860년이 1850년보다 더 먼저일 때만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 말은 그 여자가 기원전 1850년에 40세, 기원전 1860년에 30세였다는 걸 의미해요. 한 예술가가 공원을 걷고 있을 때 갑자기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머리를 덮을 모자도 우산도 없었어요. 또한 폭우가 너무 심했기 때문에 나무 아래에 숨을 수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머리카락 한 올도 젖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죠? 그 예술가는 대머리였어요. 이제 탐정 수수께끼로 돌아가죠. 로버트는 복권으로 100만 달러에 당첨됐어요. 그는 이 사실을 아내를 포함해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기로 결정했어요. 집에서 그는 돈을 그림 뒤에 숨겨진 금고에 넣었어요. 다음 날 돈이 사라졌어요. 경찰은 모든 용의자를 신문하기 위해 불렀어요. 로버트의 아내 에밀리는 아침에 남편의 사무실을 청소하러 갔어요. 금고는 열려 있었고 안에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라고 말했어요. 로버트의 사업 파트너인 제임스는 말했어요. 불쌍한 로버트, 항상 복권에 당첨되기를 원했는데. 난 어제 하루 종일 집에서 TV를 봤어요. 그리고 로버트의 친구인 마크는 이렇게 말했어요. 어젯밤에 체육관에 있다가 집에 갔어요. 누가 왜 이런 짓을 했는지 상상이 안 돼요. 경찰은 도둑을 체포했어요. 누군지 추측할 수 있나요? 로버트의 사업 파트너가 한 짓이에요. 로버트는 복권에 당첨되었다는 사실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어요. 아내는 사무실에 들어갔을 때 빈 금고를 알아챘지만 안에 무엇이 있었는지 몰랐어요. 마리나는 피겨스케이팅 선수권 대회에 참가하고 있었어요. 그녀는 매우 강력한 우승 후보자였고 많은 사람들은 그녀가 이길 것이라고 믿었어요. 준비 운동 시간이 다 끝나고 모든 참가자들은 공연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마리나가 첫 번째였어요. 그녀는 대단했어요. 하지만 갑자기 발을 헛디뎌 넘어져서 다리가 부러졌고 경기를 계속할 수 없게 됐어요. 조사 결과 누군가가 그녀의 스케이트를 망가뜨린 것으로 드러났어요. 경찰은 3명의 용의자를 인터뷰했어요. 애나는 난 아무 짓도 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제클린과 케이트가 마리나의 공연 전에 라커룸으로 들어가는 것을 봤어요. 둘이 스케이트를 망가뜨린 게 분명해요. 제클린이 말했어요. 네, 라커룸에 제 물건을 가지러 간 건 맞아요. 하지만 케이트는 거기서 못 봤어요. 케이트가 말했어요. 네, 그건 내 차례가 될 때까지 준비 운동을 하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게다가 애나는 거짓말을 하고 있어요. 애나를 라커룸에서 봤어요. 여러분은 누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지 추측할 수 있나요? 케이트. 경기가 시작하자마자 준비 운동 시간이 끝나서 훈련을 할 수 없었어요. 사건은 이렇습니다. 케이트가 라커룸에 들어가서 마리나의 스케이트를 망가뜨렸어요. 제클린은 그 다음에 라커룸으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그것을 애나가 본 거예요. 제이는 스토커가 있는 것 같아서 두려웠어요. 그녀는 자신과 친구들의 사진을 경찰서에 가져갔습니다. 경찰은 즉시 범인을 발견했어요. 제인의 스토커는 누구죠? 제인의 친구 마이크예요. 그는 모든 사진에 등장하고 가끔은 자신의 신분을 숨기려고도 했어요. 수사는 용의자의 잘못을 입증할 충분한 증거를 가지고 있지 않았어요. 리드 형사는 단서를 찾기 위해서 그들의 집을 조사하기로 결정했어요. 그리고 정말 뭔가를 발견했어요. 비밀의 방이었어요. 하지만 자물쇠와 그 위에 아이디어라는 단어가 쓰여 있었어요. 코드가 뭔지 아시겠어요?
9451. 코드는 알파벳에 있는 각 문자의 숫자예요. 문은 용의자의 비밀 사무실로 통했어요. 언뜻 보기에 안에는 전혀 수상한 것이 없었어요. 책 한 권이 가운데에 놓여있는 테이블과 먼지 쌓인 가구, 벽에 걸린 그림이 있었어요. 형사는 그 그림을 조사했고 그 뒤에 세 자리 코드가 필요한 금고를 발견했습니다. 그 옆에는 P270L7-8이라는 힌트가 적힌 노트가 있었어요. 형사가 다음에 무엇을 해야 할지 추측할 수 있나요? 형사는 그 힌트가 270쪽의 7번째와 8번째 줄에 있다는 걸 알아냈어요. 테이블 위에 있는 책을 확인해야 해요. 형사는 270쪽에서 필요한 구절을 찾았어요. 그 구절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어요. 4일 낮과 3일 밤을 사막에서 헤매다가 2명의 여행자를 만났습니다. 그들은 나에게 먹을 것을 주고 낙타 한 마리를 주었습니다. 이것은 금고 암호를 해독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단서예요. 그것은 무엇일까요? (721) 3박 4일은 7, 여행자는 2명, 낙타 한 마리가 있었어요. 형사는 금고를 열고 용의자가 유죄라는 걸 증명하는 증거를 찾았습니다. 한밤중에 누군가가 박물관에서 독특한 유물을 훔쳤어요. 박물관 경비원은 그것이 강도였다고 주장했어요. 리드 형사는 즉시 범죄 현장에 도착해서 경비원을 신문했어요. 그 남자는 말했어요. 저는 박물관을 순찰하고 있었어요. 갑자기 어두운 그림자를 봤어요. 큰 소리로 불렀지만 응답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리드 형사는 이 이야기가 뭔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아차렸어요. 무엇인지 추측할 수 있나요? 바닥에는 오직 한 사람의 발자국만 있어요. 박물관에 경비원과 범인이 있었다면 발자국이 2개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리드 형사는 경비원에게 다음에 무엇을 했는지 물었습니다. 그 남자는 말했어요. 도둑을 뒤쫓아갔는데 유리문을 부수고 유물을 훔치는 걸 봤어요. 알람이 울리지 않았는데 아마 도둑이 알람을 껐기 때문일 거예요. 경비원이 진실을 말하고 있나요? 문은 망가져 있지만 또한 열려 있었어요. 하지만 열쇠로만 열 수 있었어요. 누군가 경보기가 울리는 것을 막기 위해 문을 열고 나서 그 흔적을 감추기 위해 유리를 깨뜨린 것처럼 보입니다. 형사는 그 남자에게 다음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물었어요. 경비원은 말했습니다. 내가 범인에게 달려가서 막으려고 했어요. 하지만 내 눈에 뭔가 뿌려서 의식을 잃었어요. 정신이 들었을 때 즉시 경찰에 신고했어요. 그가 진실을 말하고 있나요? 그 사람 눈은 아주 멀쩡해 보여요. 강도 사건은 불과 몇 시간 전에 일어났어요. 만약 그 경비원이 진실을 말했다면 눈은 적어도 빨갛게 보였을 거예요. 그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이 틀림없어요. 경비원이 도둑으로 밝혀져 체포되었습니다.